2019년 네덜란드에서 아동수당 부정수급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네덜란드 아동수당 스캔들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국가 차원의 초대형 행정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전후해 그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결국 2021년 1월 네덜란드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자체는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2013년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를 잡아내기 위해 도입한 자기학습 알고리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신청이 부정수급일 확률이 높은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위험도를 매기는 시스템이었죠. 담당 공무원은 이 시스템이 고위험이라고 판단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스템이 판단한 고위험 딱지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거의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너무 바빴고 시스템 알고리즘이 대체 왜 그 사람을 고위험자로 분류했는지 알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국적정보 같은 요소를 위험 판단에 반영했고 그 결과 이민자 배경을 가진 부모들이 더 쉽게 고위험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정보가 위험점수에 반영되면서 이민자 배경을 가진 가정이 더 쉽게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된 거예요. 심지어 서류에서 실수로 작성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기 의도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2019년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부모가 아무 잘못 없이 부정수급자로 몰렸습니다. 이들은 즉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됐을 뿐더러 그동안 받은 아동수당을 전액 토해내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토해내야 하는 금액은 많게는 수만 유로,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산했고 집과 직장을 잃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사태가 가족 해체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이 스캔들로 인한 재정적 혼란이 수천 명의 아동 분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결국 2021년 1월 네덜란드 내각이 통째로 총사퇴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이 사건을 두고 알고리즘 감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비판했습니다. 감독은 있었지만 분절돼 있었고 구속력은 약했고 시스템은 불투명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실질은 없었던 셈입니다. 비슷한 시기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로보댓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화 행정 시스템이었는데 정부가 복지수급자의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대조해 부채를 산정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산정 내용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채 통지서를 발송해버렸고 이는 대규모 환급과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로보댓 합의 규모를 18억 호주 달러로 승인했고 왕립위원회도 이 제도의 위법성과 행정 실패를 다뤘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제대로 된 사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런 사고는 알고리즘이 잘못해서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AI로 인한 자동화 시대에 많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본질은 알고리즘과 AI의 정교한 문제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틀리고 잘못 판단하는 건 AI와 알고리즘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도 판사도 공무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사람은 틀리면 무언가 잃는 게 있습니다. 판사가 오판하면 평판을 잃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자리를 잃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 판단했을 때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과 AI는 입장이 꽤 다르죠. 네덜란드의 아동수당 부정수급자 알고리즘, 호주의 복지수당 부정수급 알고리즘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련된 사람들은 책임을 졌지만 정작 가장 큰 실책을 범한 알고리즘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죠. 애초부터 알고리즘과 AI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행위가 말이 안 되거든요. 책임이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잃을 것이 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잃을 평판이 있고
잃을 재산이 있고 잃을 면허가 있는 등 잃을 것이 있는 존재만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알고리즘과 AI, 특히 다가올 미래 우리 삶 곳곳에 깊숙하게 개입할 AI라는 존재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자체로는 결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AI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AI 도입으로 인한 책임 소재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될수록 책임이라는 게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서 사라져버린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네덜란드 아동수당 부정수급자 알고리즘의 사례에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파편화될까요? 알고리즘은 나는 입력된 판단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계산했을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공무원은 나는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승인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요. 시스템을 만든 회사는 우리는 도구를 팔았을 뿐 실제 사용자인 정부가 주의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는 그저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해요.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 밝히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로워진 겁니다. AI 시대에 결정은 자동화되고 빨라지는데 책임은 파편화되어 버립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논쟁 끝에 내각이 총사퇴하며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AI 시대에도 당연히 최종 승인은 사람의 손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자동화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판단을 지나치게 믿고 따라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지능보다는 다른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동화 편향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동화 편향에 더 사로잡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동화 편향은 오히려 AI가 유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10번 중 9번을 맞추면 다음 10번째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응답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중단해버립니다. 검증이 멈추니까 자연스럽게 잘못된 응답이 나온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믿을 만큼은 꽤 정확한데 완전하지는 않은 애매한 단계일 때가 자동화 편향에 가장 취약합니다. 오늘날의 AI가 정확히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EU의 AI 규제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위험 AI에는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연구자들은 인간의 관리 감독이 실제 판단이 아니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승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을 지적합니다.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냥 승인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 현상에 고무도장 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류에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듯이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승인만 한다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책임자는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계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책임이라는 게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 최종 승인자는 억울하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자리는 진짜 책임을 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잘못했을 때 책임을 뒤집어 쓰는 자리거든요. 진짜 결정은 AI가 다 하고 일이 터졌을 때 뒷감당만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라진 책임의 주인 찾기는 이미 현실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예요. 2019년 4월 미국 플로리다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 S가 오토파일럿을 켠 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잠깐 도로에서 눈을 뗀 사이 차는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그대로 지나쳐 주차된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20살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가 목숨을 잃었고 그의 남자친구도 크게 다쳤어요. 이런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변론해왔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일 뿐이다. 운전자가 항상 도로를 주시하고 있다가 개입했어야 한다. 그러니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다. 반면 운전자 측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성능을 과장 광고했고 나는 그 시스템을 믿었다. 과거였다면 운전자의 책임으로 끝났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책임 소재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와 운전자 서로에게 떠넘겨지며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의 한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이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67%, 테슬라에게 33%로 나누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토파일럿이 관련된 사망사고에서 테슬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총 2억 4,300만 달러의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운전자에게만 향하던 책임의 화살이 AI 기능을 만들어 판 회사에게도 겨누어진 하나의 전환점이었죠. 배심원단은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사고에는 제조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I가 한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앞으로 AI로 인한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기준을 세워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수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자리, 어떤 포지션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까요? 적어도 더 빨리, 더 많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AI에게 대체될 겁니다. 아마도 최종 승인을 내려주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후순위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AI 시대에는 관리자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관리자이자 최종 승인자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AI에게 끌려다니며 기계적으로 승인만 해주는 사람이겠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단순히 AI의 산출물을 의심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AI의 자동화로 인해 내 일거리가 줄어들고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즐기게 되진 않을까요? 완연한 AI 시대가 너무 빨리 도래하기 전에 그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우리의 고민을 끝내야 할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누르는 승인 버튼이 책임 뒤집어 쓰기 버튼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호모나우, 지금을 사는 인류를 관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